뉴진수. 원구성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 전체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국회 현안들에 대한 여당 입장,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 대변인에게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은 이제 초선 의원입니다. 22대 국회 이제 막 등원을 하셨을 텐데 예. 그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무척 떨리고 또 기대감이 있는데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참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국회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은데 제대로 아직 일을 시작을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배지가 조명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예. 이 배지의 무게가 좀 느껴집니까? 제가 이 국회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첫 직장이 국회였고 국회 보좌관으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그 공직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차마 늘 국회에서 업무를 했었는데도 느끼지 못한 그 무게감, 그 어려움들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잘하실 거예요. 그런 책임감 가지시면은.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보좌관 하셨고 공직도 좀 했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탄탄하게 지금의 자리에 오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저는 한 국회와 행정부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 공직 생활 마치고 나서는 규제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변호사신가요? 변호사는 아닙니다. 예. 민간에서 이 산업과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규제가 이제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데 각종 이제 이 산업 규제가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를 저해하는 어떤 사례들을 많이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과 민간에서의 어떤 이런 입체적인 경험들을 살려서 좀 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나쁜 규제는 좀 뿌리 뽑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창업하셨을 때 사업하실 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손톱빛 가시는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은 80년대생 젊은 원내 대변인단을 꾸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몇 년생이시죠? 저는 81년생입니다. 80년대생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김재섭, 조지현 의원이 1987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은 원내 대변인단은 아닌데 더 젊고 제일 젊은 것 같고요. 예, 비대위원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도 젊은 편인데 이제 40은 살짝 넘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원내 대변인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80년대생 남녀 대변인을 이렇게 선임하신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유권층의 목소리를 좀 크게 듣고 또 미래 세대의 아젠다에 대해서 더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80년대생들이 보면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대랑 또 밀레니엄 세대를 잇는 어떤 세대의 연결고리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 화합을 좀 이끌어내는 활동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원내 대변인 맡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과연 원구성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어떻게 될 것인지 양측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지금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말씀 주셨지만 이제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국회의 어떤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이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맡아서 좀 국회 안에서 건전한 균형 관계를 좀 형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좀 소개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운영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성 및 안정성을 위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다. 이게 지금
국회의장 후보자로 이제 선출되신 우원식 의원님께서 당시 원내대표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좀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는 반드시 여당이 해야 된다. 그것이 13대 국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뤄져온 어떤 국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어떤 협상 과정을 보면 조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민주당에게 좀 실망감과 좀 서운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이제 그런 감정들이 좀 표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또 협상에 방해가 될까봐 공개적인 발언을 좀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간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협상이 모두 끝나고 나서 공개를 하는 것이지 중간에 언제 만났다, 만날 예정이다,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물밑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 공개를 하시고 그리고 또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상임위원들 명단을 먼저 짜서 공개를 먼저 해버리셨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협상 전략상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지만 저희는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들 민주당 그 명단을 보니까 거기 뭐 막강한 분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어쨌든 그걸 꼭 갖고 오겠다는 의지가 그 명단에서 읽히던데 예. 뭐 정청래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네. 민주당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 이제 그 출연을 하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법사위원장 포기할 가능성, 네. 포기라기보다는 국민의힘에 넘겨줄 가능성 몇 %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0%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국민의힘이 뭐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뭐 다수당과 협상을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국회는 어쨌든 원구성을 할 때는 어렵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 협상의 어떤 과정들을 이제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당인 시절 제 18대 국회를 기억하는데 그때 150석이 넘었고요. 범여권으로 치면 170석이 넘었습니다. 그때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돼서 우리가 협상 시한이 89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원구성을 해서 시작을 해야 그 앞으로 이뤄질 국회에서의 논의들도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아젠다에 대한 어떤 이 토론도 좀 생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법사위원장을 갖기 위해서 딴 거를 이제 포기하고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7개라도 받을 건지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그 법사위원장 가져가실 거면 국회의장직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네. 예.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세요. 뭐 민생이 어려운데 민생 위기 앞에 정쟁이 좀 사치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은 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우리 국회에서 먼저 협치와 그런 합의 정신이 실천되도록 저희가 끝까지 야당이랑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국회 상임위 구성 전에 14개 정책특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이제 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우리가 좀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당의 특위를 설치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정책 활동들을 해 나가겠다. 그런 그 어떤 장을 열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생이 최우선이다 이런 공감대 하에 우리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벌어지는 다른 현안들도 이제 차례로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런 발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모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기대감을 갖고 이 사안을 좀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그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 좀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물풍선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북 간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인데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뭐죠?
9.19 군사합의가 이 남북 위장 평화의 산물이라는 이제 의견들,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장 6년 동안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뭐 우물을 투척하는 정도의 어떤 이 막장적인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서해에서는 GPS 교란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네. 그런 것들이 어민들이 길을 잃고 북한으로 이제 해역이 넘어갈까봐 아예 조업이 좀 중단된 상태고 계속 어떤 그런 위협과 불편함을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입장에 우리 당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법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들 예컨대 민주유공자 예우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을 모두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여기 어떻게 대응할 방책이 있습니까? 이게 그 여야가 같이 좀 균형 있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어떤 한쪽 당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 입안 이런 것들이 어떤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였을 때 그 결과가 이제 계속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그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임대차 3법 한번 기억해 보면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또 그 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전세 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요. 그래서 갭 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국민 혈세로 그 사기 피해자들을 또 보전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법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뭐 의석수로 현행 국회법상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대통령 제2요구권을 좀 강력히 건의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막 무더기로 폐기됐던 법안들 재발의하고 이런 게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늘려서 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네.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도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의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입법 자체를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참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대통령의 제2 요구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 가지고 또다시 공격을 하고 이제 뭐 그것을 유도하는 어떤 식의 입법을 하고 글쎄 그런 전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에 따른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253님이요. 국회 새내기 박준태 의원님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253님이 아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방송 3법의 경우에 방송사 지배구조 바꿔서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를 준 기존 안에 편성 규약 위반하면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방송 3법 재발의하는 방송 3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은 이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입니다.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입니다. 지금의 방송 3법과 거의 유사한 방송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당론과 공약을 모두 무효화했고 공영방송 사장들을 무차별적으로 쫓아낸 어떤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런 어떤 자기무순적인 어떤 입법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명확해지고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야권과 밀접한 단체들 특정 단체들한테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어떤 숫자를 확 늘리고 거기에서 우호적인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 어떤 방송 지형을 장악해 보겠다는 시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이번엔 전국 현안인 다양한 특검법 공방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이제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당 내에서도 성일종 의원 같은 분은 뭐 거기 사인은 안 하고 뭐 나경원 의원도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따져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유보적인 네. 생각 가지신 분이 있는데 우리 박 원내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정수 교사에 대해서 의혹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의상이나 장신구를 구매했다는 어떤 의혹이 있고요. 또 명품 의상을 대여했는데 개인이 수장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또 경호처 공무원들 수영 강습을 받았다, 뭐 인도에 외유성 순방을 다녀왔다, 뭐 이런 의혹들이 쭉 있어 왔는데. 뭐 이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더 가중이 되니까 우리 윤상현 의원이 이제 모든 의혹을 종합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 뭐라 그랬냐면 네. 김건희 여사 특검 맞불 맞다. 맞지만 어떤 게 더 특검 내용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차원이라 했거든요. 네. 동감을 하세요? 아직까지 이제 윤상현 의원이 낸 특검 법안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관심 갖는 의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정도 제가 분위기를 전해드리고요. 네. 이 사안은 이 민주당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좀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우리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조국 혁신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여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17명이 최근 성명을 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변곡점마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박 원내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참 이 최상병 사건 참 비극적인 사건이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아끼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요. 이게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았던 사건이고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군형법 개정안 이제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제 조사가 아닌 사실상 이제 수사를 하면서 생겨난 문제인데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고 우리 이제 국민을 위해서 좀 희생된 우리 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특검법 저도 이제 봤는데요. 대표 발의하신 분이 이성윤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중앙지검장 출신이죠. 예, 검찰에서 이제 고위 간부 하시면서 법을 수호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검을 주장하시는가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 어떤 좀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어떤 사적 감정을 앞세워서 의정 활동에 녹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을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법률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전담재판부가 뭐 집중 심리하도록 하고 우리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폴리바게닝도 허용하고 있고 이런 이 기존의 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내용들 또 뭐 여기 수사 인력을 100명 투입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좀 뭐 이 정상적인 법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아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도 그렇고 예. 민주당의 칼끝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이런 그 분석이 있어요. 같은 동의하세요? 모든 뭐 민주당의 활동 그다음에 정황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짧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7월 말 파리 올림픽 개막 전에는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황우여 위원장은 절충형 지도체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절충형 지도체제가 뭐죠?
이제 지금 이제 이 기존에 해본 적이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집단 지도 체제와 단일 지도 체제 두 가지 방식을 우리 당에서 적용해 왔는데요. 당 대표만 따로 선출하고 나머지 이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모두 섞어서 선출을 해서 그 순서대로 1등은 당 대표, 2등부터 5등까지는 최고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 대표 선거에서도 2등, 3등 한 분도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좀 말씀을 한 2명 주신 정도. 걸로, 주신 예를 들어서. 걸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단계고 어쨌든 지금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어떤 선관위가 구성이 됐고 또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 민심이 반영되는 쪽으로 룰이 개정돼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이 당직을 맡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네. 당직을 맡다 보니까 말이 좀 조심스럽죠. 네네. 그래서 이 룰 개정은 좀 네. 이렇게 후보군이 특정되기 이전에 또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되고 나서 이렇게 룰 개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지금 우리 당은 이제 이 민심을 좀 반영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선택지를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7월 말 파리 올림픽 이전에 전당대회 치른다. 네. 이거는 좀 조금 서두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7월 23일에서 5일경 이렇게 네. 좀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파리 올림픽 개막이 25일인가 26일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그 흥행하고 나서 좀 여진도 좀 남을 필요도 있는데 너무 바짝하지 말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죠. 네.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관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입니다. 네. 당내에서 좀 뭐 견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당 대표 선거든지 원내대표 선거든지 이게 특정인을 두고 출마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원치 않는 분이 출마를 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던가 대항마로서 아니면 유력 후보를 좀 돕는 방식으로 좀 긍정적인 경쟁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온전히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실 사안이고 뭐 특정 의원들이 공개 지지를 하지 않는 한 이 본인이 뭐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상임위 활동하고 싶으신지 특히 뭐 이런 법안은 내가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는 정무위원회 활동을 신청을 했는데요. 정무위요? 예, 이제 민간에서 규제 전문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종합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국무총리실이 정무위 산하에 있고요. 네네.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나 그래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뭐 적합한 상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법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뭐 규제가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가적인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대상에 좀 맞게 그다음에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좀 규제를 완화해 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